돈은 세상을 움직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돈이 세상을 광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어두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단지 꽃 한 송이의 구근을 사기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을 파는 모습을, 전쟁이나 기근, 위대한 발명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무언가의 가격에 대한 집단적 히스테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가 쌓이고 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에서부터 21세기의 NFT에 이르기까지 경제 거품은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진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키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매번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 거품, 즉 버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에 대한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버블은 언제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빠른 부자, 손쉬운 경제적 자유, 그리고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달콤한 약속 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격 상승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투자자들은 스스로가 똑똑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라고 느낍니다. 이내 가속도가 붙습니다. 더 많은 구매자들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 이른바 포모 심리에 휩싸여 시장에 뛰어듭니다. 거래되는 대상이 땅이든 주식이든 철도회사든 혹은 선글라스를 낀 원숭이 디지털 이미지든 그 본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일 누군가가 더 비싼 값에 사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뿐입니다. 결국 버블의 핵심은 실제 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그 정의상 반드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경제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늘날까지도 금융교육의 첫 장을 장식하는 사례는 단연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황금기를 누리던 부유한 사회였습니다. 수도 암스테르담은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네덜란드 선박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온갖 귀한 물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1609년에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은 최초의 중앙은행 중 하나였죠. 시민들은 여유 자금이 있었고 기꺼이 투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건너온 튤립은 이국적이고 희귀하며 최신 유행의 상징이었습니다. 희귀 품종의 튤립을 소유하는 것은 오늘날 명품 시계나 한정판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부와 지위의 과시였습니다. 하지만 곧 튤립 구근은 사치품에서 금융상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튤립을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차익을 남기기 위해 사고 팔았습니다. 1636년경에는 튤립 선물 계약까지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튤립 구근을 얼마에 사고 팔지 미리 약속하는 사실상의 도박이었습니다.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희귀한 튤립 구근 하나는 숙련된 장인의 1년치 연봉보다 비쌌고 어떤 것은 암스테르담에 저택 한 채 값에 팔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광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637년 추운 겨울, 경매장에 구매자들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의 금이 가자 어제까지 보물처럼 여겨지던 튤립 구근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경제 전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그 본질적인 효용 가치에서 벗어나
오직 투기 심리에 의해서만 지탱될 때 그 추락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후 인간의 어리석음은 영국에서 남해회사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재현되었습니다. 1711년에 설립된 남해회사는 스페인령 남아메리카와의 무역 독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신세계의 막대한 부, 금과 은, 그리고 수익성 높은 무역로에 대한 약속은 투자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교묘하게 영국의 국가부채를 자신들의 주식으로 전환시켜 회사의 운명을 국가의 신용과 결부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의 열광 속에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1720년 중반 주식은 1년도 채 안 되어 거의 10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의회 의원들, 귀족들, 심지어 왕의 애인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남해회사의 무역 전망은 대부분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스페인은 자국의 식민지를 철저히 통제했고 남해회사의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과대 광고와 충돌했을 때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천재 아이작 뉴턴 경도 이 사태로 막대한 재산을 잃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다. 이 한마디는 모든 버블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손쉬운 부의 유혹 앞에서는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는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영국의 철도 버블, 미국의 서부 토지 투기, 전 세계를 휩쓴 골드러시. 각각의 사건들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 약속했고 서류상으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으며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이끌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투기의 무대는 주식시장과 새로운 산업 기업들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광란의 20년대는 쉬운 신용과 대중심리가 어떻게 거대한 버블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궁극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주가는 3배나 폭등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가진 돈의 몇 배를 빌려 주식을 사는 마진 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 기업, 가게 모두가 빚과 환상으로 얽힌 금융 시스템에 묶여 있었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종말은 아니었지만 한 시대의 종말이었습니다. 이어진 세계적인 위기는 경제 버블이 단순히 투기꾼들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1960에서 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하면 된다는 신화 속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을 겪은 후 재테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우리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부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기억에 좀 더 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실제했습니다. 튤립이 실제했고 철도가 실제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매겨진 가격은 완전한 환상이었습니다. 수익은커녕 제대로 된 제품조차 없는 신생 기업들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불과 5년 만에 4배나 치솟았습니다. 2000년 이 거품이 터지면서 수조 달러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폐허 속에서 아마존, 구글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거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버블의 역설입니다. 버블은 부를 파괴하는 동시에
때로는 혁신을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의 주택 버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 소유, 주택 저당증권, 그리고 복잡한 파생 상품들은 안정성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7년까지 미국인들은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값비싼 금융 실수였으며 그 충격파는 오늘날의 경제까지도 여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의 가장 기이한 버블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NFT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실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투기였습니다. 가격이 치솟은 이유는 그것이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집단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은 개당 거의 7만 달러에 육박했고 고유한 디지털 토큰인 NFT는 수백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JPEG 파일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명화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 속에서 등장했던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당시 한국의 투기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잠시 동안 경제 역사의 모든 규칙이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2022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2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소수의 내부자들은 막대한 부를 챙겨 떠났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튤립, 남의 회사, 닷컴, 주택, 암호화폐. 이 모든 버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심리적인 동시에 시스템적입니다. 첫째, 탐욕,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둘째, 돈과 권력이라는 구조적 요소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쉬운 대출을 허용하고 사회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대 광고를 조장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환상의 돈을 걸도록 부추길 때 버블은 팽창합니다. 모든 버블에는 언젠가 음악이 멈출 것을 아는 내부자들이 있고 음악이 멈췄을 때 앉을 의자 없이 남겨지는 외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교훈은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됩니다. 버블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을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을 보십시오. 투기적인 기술주들을 보십시오. 신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스템에 돈을 풀고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합니다. 투자자들은 더 위험한 자산에서 수익을 찾아 헤매고 평범한 사람들은 또다시 듣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실제로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버블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더 많은 비드로 지탱되며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튤립 버블은 수천 명의 부유한 네덜란드 상인들을 파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남해회사 붕괴는 영국 엘리트층을 뒤흔들었습니다. 20세기 1929년 대공황은 세계적인 불황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주택 버블은 현대은행 시스템거의 전체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각 단계는 동일한 패턴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금융의 힘이 커질수록 그 실수의 여파는 더욱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한때 지역적인 공황이었던 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버블의 진짜 위험입니다. 더 이상 투기꾼들만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는 항상 똑같습니다. 첫째,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합니다. 둘째, 투기에 기름을 붓기 위해 신용이 팽창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기관들은 이번에는 새로운 시대이며 과거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부동산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집값은 지역 소득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떠올리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끌과 비투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졌고 아파트는 더 이상 사는 공간이 아닌 부의 격차를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찍 산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세대 전체를 빚의 굴레에 가둡니다. 역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이 또한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는 모든 금융 이야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 역사는 피로 쓰인 금융 교육서와 같습니다. 모든 버블의 교훈은 투기가 항상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 없는 투기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부를 원한다면 다음 버블을 제때에 올라타는 행운에 기댈 수 없습니다. 과대 광고가 아닌 현실에 뿌리를 둔 결정, 즉 실제 효용 가치가 있는 자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와 같은 기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음 대박을 쫓는 스릴에 비해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함이야말로 종종 가정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보존하는 힘이 됩니다. 모든 버블은 당신은 역사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환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무언가를 쌓아 올릴 것인가. 다음 버블은 이미 어딘가에서 형성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버블에 휩쓸려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비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잠시 멈춰 우리 시대를 돌아볼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